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 아침에 개장할 때만 해도 오늘은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텐데 참 한 주의 시작이 어렵게 느껴지는 11시 구간입니다. 코스피 급락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7,056포인트 5.61%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약간은 자금이 퍼지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1.88%까지 빠지면서 821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어쨌든 생각을 해보자면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 하향 리포트와 함께 이 코스피 과열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증권가에서도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부터 IT 투톱의 상방이 제한되고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지는 가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2차전지 정유 여름 테마 쪽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은 시장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있을 6월 미국의 CPI와 PPI가 다시 한번 반등의 분수령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텐데요.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마은채입니다. 주말 사이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ADR을 상장하면서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죠. 하지만 그 온기가 본주로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다시 불거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5.63% 하락한 7,05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현재 1.91% 하락한 82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 빨간불을 켜며 상승 출발했으나 현재 지수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매수 포지션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5,737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인은 8,311억 원, 기관은 7,43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현재 1,575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1,31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외인은 2,862억 원 팔잡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시장 성공적인 대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ADR 상장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단기 재료가 소멸됐다는 인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등 반도체 소부장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9.31% 하락한 19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정보주도 ESS 사업에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위를 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전력망 ESS 시장의 최대 수혜자로 입지를 굳힐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수주 모멘텀이 예고된 점도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삼성 SDI 현재 6.45% 상승한 4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위한 AI 서버렉을 개발하고 양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활성화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AI 서버렉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걸쳐 글로벌 수주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기술 경쟁력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오늘 LG전자 현재 5.15% 상승한 19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물가, 금리 등 빅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한국은행도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ASML, TSMC 등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와 투자 계획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가 공식화되면서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보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마한채였습니다. 네, 7월 13일 오전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편안하지 않은데요. 우리에게 편안한 전략 주실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민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11시만 되면 왜 이럴까요? 그렇죠. 네, 분명히 웃으면서 같이 오늘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네. 또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번 주에 다양한 일정들이 있잖아요. CPI도 있고 금통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반등의 트리거가 돼줄지 그런 것들을 기대해도 괜찮을지 네. 어떤 일정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과하게 그리고 비이상적이게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만 느끼지 않으면 됩니다. 뭐 지금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뭐 하향 리포트 쏟아지고 있죠. 저는 이게 순서가 좀 안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인 하향 리포트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고 예측과 달리 밀리니까 준비해놨던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 전망치도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2분기에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었던 건 D램이라고. 왜? HBM은 올해 말까지 장기 계약으로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낮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100조가 SK하이닉스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일단은 어렵죠. 보시면 자 오늘 시장을 제가 좀 길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전 솔직히 예상보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보시면 사실 오늘 이거 말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예상보다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할게요. 코스피가 오전에는 버텨줬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여러분들 복기를 해보시면 SK하이닉스는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장을 버텨줬단 말입니다. 예, 잘 기억하세요. 이게 언제냐? 9시 반 정도까지는 쫙 버텨줬어요. 예, 그러다 시장이 더 밀렸죠. 근데 이제 더 밀리는 거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SK하이닉스의 2분기 잠정 실적치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같이 밀렸고 거기에 또 어떤 거? 중동 리스크까지 붙여버렸죠. 예, 이거는 좀 합리적인 거예요. 보시면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이게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나스닥 선물지수도 같이 빠지고 있죠. 반등이 나와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조금 버텨주고 그 다음에 요거 예,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같이 빠지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하락폭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센 거는 코스피가 맞습니다만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SK 하이닉스의 하향 리포트 그리고 ADR 상장에 대한 세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중동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유가가 WTI 기준에서 유가가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4%가량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원래 전쟁 리스크가 세면 얘가 10% 올라가서 거의 80달러는 초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74에서 75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의 세론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심리를 좀 체크를 해보면 자 하이닉스로 좀 돌아가 볼게요. 오늘 하이닉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들어오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보세요. 초반에 밀렸습니다. 개파락으로 밀렸어요. 요거 5분봉입니다. 개파락으로 밀렸어요. 근데 사실은 요 개파락으로 밀렸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 ADR 상장이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보고 나서 팔겠다라는 그런 물량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측과 달리 가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있나 보다. 같이 그냥 투매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오늘의 수급을 보면 됩니다. 자, 10시에 10시. 물론 이게 자료가 빨리빨리 집계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빨리 집계가 되는 편인데 업데이트 됐네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안 팔다가 지금 파는 거거든요. 네, 아마 금요일 날에도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네,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제가 봤을 땐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 ADR로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ADR로 넘어가는 흐름.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왜 꺼냈냐면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도 같이 밀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습니다만 수량이 금액이 어때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압도적으로 삼성전기하고 SK 하이닉스만 팔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만 보자면. 근데 삼성전자 왜 떨어지냐?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예, 나머지는 지금 뭐 이따가 뭐 한 3시 뭐 2시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밀리다 보니까 같은 투매도 나오고 있다. 예, 지금 이게 개인들이 받쳐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후에 봤을 때는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투매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감히 예측을 하자면 지금 예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마이너스 10%가량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훨씬 높아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오늘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ADR 상장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200만 원이 깨졌다,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여전히 좀 강하게 밀어붙일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패기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자, 일단은 지금 주요 지지선까지 떨어졌거든요. 일봉이. 네, 삼성전자도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이 61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깨지니까 좀 올라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깨졌잖아요. 깨졌다 오늘 추가적으로 밀리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여기서 추가 상승보다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제가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건 공격적인 매수를 막 지금부터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가도 되는 자리라고요. 예,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예, 지금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향 리포트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보다. 많이 흔들리거든요. 예, 보통 근데 주식은요 항상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다가 올라갑니다. 자,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죠? 원칙과 숫자를 기억하자. 예, 원칙과 숫자를 기억한다면 하이닉스가 지금 숫자가 안 나온대요. 예, 그냥 가이던스보다 영업이익률이 한 9% 떨어지는 건데 결국엔 돈을 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HBM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수급은 저번 주 수급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팔았던 걸 제가 좀 아쉬워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순 매수가 또 들어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좀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반대 매매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 1조 6천억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1조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11시에 외국인들이 1조 팔았던 적이 없어요. 한번 팔기 시작하면 얘네들 지금 시간에 한 2조, 3조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매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습니다. 물론 7월 초반에는 제 말이 틀렸는데 7월 한 둘째 주 되고 나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지금은 일단은 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자, 보세요. 9시 반까지는 코스피가 이렇게 버텨주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버텨준 자리가 올 겁니다. 그러면 요 9시 반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물론 얘도 밀리긴 했습니다만 자, 9시 반까지 어땠어요? 네, 코스닥은 올라왔죠. 네, 이게 뭐냐면 그간 6월 달과 7월 달에 너무 힘들었던 수급의 쏠림이 완화가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려는 전제 조건은요.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안 돼요. 같이 빠지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같이 빠지는데 위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보합 상태로만 버텨주면 코스닥은 올라간다고요. 기억을 해보세요. 코스닥이 오늘 9시 반까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애들이 누구였어요? 네, 반도체,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다 좋았죠. 거기다 뭐가 갔죠? 소비주들, 호텔, 화장품, 기타 등등등.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요거까지 같이 붙어줬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매도. 많이 떨어졌어요. 수급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자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코스피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요거를 저번 주부터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코스피는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상단 한 8,300포인트, 하단 7,000포인트. 네, 요렇게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기술적으로 보자면요. 쭉 올라갔다가 여기 5월 달에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다가 포인트가 뭐냐면 한 번에 뚫어줄 때 전고점을 한 번에 뚫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이 왼쪽만 보시면 요건 상승 추세거든요. 여기 또 조정 나오죠. 한 번에 전고점을 한 번에 뚫어버렸죠. 여기서.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제가 왜 이제 박스권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냐면 여기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뚫으려고 올라갔는데 이 전고점 8,300포인트도 못 뚫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만 내려오다가 여기서 횡보, 박스권일 장세가 높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7,000포인트 온다? 매수. 매수예요. 오늘 7,000포인트 왔잖아요. 8,300포인트 온다? 매도. 네, 짧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코스피는. 네, 그 와중에 얘가 여기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코스닥 어떻게 된다고요? 걔는 너무 과대 낙폭이 크니까 1,000포인트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아마 오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투매에 동참하지만 않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오늘 일단은 조금 준비한 자료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정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번 주 일정이 뭐냐면 자, 이번 주 일정이 뭐냐면 볼게요. 이게 자꾸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안 밀리네요, 오늘따라. 네, 안 밀리는데 일단 그냥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TSMC 6월달 매출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원래 월마다 TSMC가 발표를 많이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화요일 날에는 앵커님이 얘기하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날 PPI 발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는데
사실은 베이지북 공개도 의미가 없는 게 캐비너 씨는 정보를 안 준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부터 좀 중요한 게 ASML, 노광 장비죠. 네덜란드 노광 장비의 실적 발표, 모건 스탠리, 블랙록, 우리나라와 많이 관련이 깊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15일부터 20 며칠까지 정부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 보여요. 이게 아마도 이 주식시장에 대한 보고도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도 보셔야 되고, ASM의 실적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목요일 날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것 같나요? 내릴 것 같나요? 거의 95% 이상 금리는 0.25%포인트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원하는 원달러 환율은 안정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안정화가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SK하이닉스 ADR 상장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 40조 정도의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금리까지 올려준다면, 금리 올린다는 건 사실은 주식시장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금리를 올려준다면 여기도 괜찮다 보시면 되고, 지금 올릴 때 올려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6월달 TSMC 실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TSMC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 2분기 실적 좋게 나오겠죠. 다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실적을 발표하고, 아마 하이닉스도 앞으로 그래야 될 겁니다. 실적을 발표하고 바로 콩콜을 하죠. 콩콜에서 TSMC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주 잔고가 밀려 있는지 보여준다면 아마도 TSMC 실적 발표 기점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게 그 전에 미국 CPI와 PPI, 그러니까 물가를 중요시하는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지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 날에도 사실 뭐 이런저런 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휴장이기 때문에 따로 적진 않았고 크게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이번 주 보셔야 되는 건 ASML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 중요하고요. 금통위의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정부 업무 보고가 22일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분위기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차트냐면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불렸던 증시 예탁금입니다. 예탁금. 그래서 항상 증시가 빠질 때마다 그래도 우린 든든하게 증시 대기자금이 예탁금이 있어 라고 하면서 기존에 얘는 140조까지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증시 예탁금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네, 100조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증시에 대기자금이 엄청 몰려있다가 50%가량 빠졌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주식의 매수 자금으로 많이 넘어갔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자신감과 공포가 지금 시장에 드리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얘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얘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매수보다는 최근에 매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요거 공포감으로 인해서 주식 예탁금을 빼서 현재 다시 예금 창구가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좀 뭐랄까요?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좀 남아 있어요. 보시면 얘가 사실은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보시면 4월 달에도 시장이 좋았고요. 여기 보시면 5월 달에도 시장이 좋았고 6월 달부터 시장이 약간은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때부터 ETF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탁금이 쭉 올라가서 140조를 찍지 못하고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예탁금도 같이 빠졌죠. 이때 뭐였냐? 주식을 산 거예요. 주식을 샀으니까 대기자금이 빠진 겁니다. 근데 주식을 사자마자 어떻게 됐죠? 예탁금이 또 들어오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그 심리냐면 주식을 샀어. 근데 내가 또 떨어질 걸 대비해서 증시자금을 또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올라갔어. 이때 140조. 그러다가 6월 달에 또 시장 또 빠졌죠.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난리 났었죠. 그러다 예탁금 또 빠집니다. 예탁금 또 빠졌는데 어떻게 됐죠? 요거도 또 마찬가지로 증시를 매수하는 자금 때문에 예탁금이 빠집니다. 근데 바로 예탁금 채워넣죠.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슈퍼에 가서 정말 맛있는 걸 많이 사 먹었는데 집에 가서 엄마가 다시 용돈 주는 그런 느낌.
계속 주머니는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데 자, 이제 지친 거죠. 한 번 겪었죠. 두 번 겪었죠. 돈을 두 번이나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는데 이제부터는 증시가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자금이 계속해서 없어지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주식이 떨어져서 매수는 해서 자금이 줄어드는데 채워주는 요 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이미 많이 깨졌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시의 유동성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로 변했다. 예탁금이 좀 빵빵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 수준에서는. 근데 조금은 많이 밀려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걱정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예탁금은 금방 또 차오릅니다. 여기서 뭐 만약에 8,000포인트, 9,000포인트, 뭐 코스닥 예를 들어 1,200포인트 가잖아요. 금방 또 돌아와요. 이거는 좀 변동성이 있지만 현재 차트에서는 조금은 불안한 상태다. 마침 제가 오늘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 또 이런 지표를 갖고 와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느 정도의 예탁 자금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은 박스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좀 일부에 처음에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 종료하고요. 저희는 잠시 앵커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이제 시장은 뭐 상승 탄력보다는 박스권에 진입했다. 하단을 7,000포인트 그리고 상단을 8,3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고 코스닥은 기술적으로 1,0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오늘이 힘들긴 합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봐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정보들, 더 많은 깊이 있는 투자 정보들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강연회 일정입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2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8.99% 빠지면서 198만 4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27만 1천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7,017포인트를 딛고 뭐 잠시나마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어쨌든 상승으로 자리를 잡기에는 오늘은 좀 부족하지 않나 힘이 올려 세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깨지면 사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님 진짜 멋있었다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멋있고 ADR 상장 성공적으로 한 거 다 알겠는데 네. 이게 사실 그 본주 가치가 TSMC도 그렇고 어쨌든 프리미엄 미국장에서 있긴 한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가 지금 본주를 바라봐야 할지 그 하향 리포트 때문에 오늘 그것도 큰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도 괜찮다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뭐 꼭 맞춰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아까 그래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는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근거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향 리포트가 증권가에서도 말이 엇갈리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맞아요. 예, 반반이에요. 네, 다. 반반이에요. 이제 그 전에 못 간다. 이거 네. 반? 이제는 그래도 지금 사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마침 오늘 하이닉스가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할 때 네. 제 말을 믿는 게 신뢰가 더 가겠어요? 아니면은 애널리스트 말을 믿는 게 더 신뢰가 가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전문가님 말씀이 사실 그 어떤 편향된 그것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말들을 다 읽어보시고 네. 모든 걸 분석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맞다라는 것보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더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근거를. 어쨌든 우리보단 더 많이 아실 테니까. 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맞춘다기보단 현재 SK 하이닉스의 상태에 대해서는 저 같은 이렇게 경제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보단 애널리스트 분들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그것만 보시니까. 네.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그들이 낸 자료를 통치합해가지고 저만의 생각을 약간 MSG 친 게 제 역할이고 그분들은 반도체의 예를 들어 뭐 하단부터 1단, 2단, 3단 뭐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많이 알죠. 그러면 저와 애널리스트들보다 훨씬 더 신뢰감이 있고 훨씬 더 말에 파워가 있는 반도체의 업계에서는 당연히 최태원 회장님과 노태문 사장님이시겠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이 ADR 상장을 하면서 이번에 인터뷰가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들어본다면 네. 오늘 시세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오늘의 이 하락을 못 버틸 거면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면 그냥 파세요. 네.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그분들이 맞았겠죠. 근데 저는 주식은 뭐 하루하루를 보고 저는 그런 단타 같은 경우도 잘 안 하지만 그냥 이걸 보고 있으면 오늘 정말 많이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파시는 분도 많겠구나. 그리고 아까 첫 질문에 200만 원이 깨지면 사야지라고 한 달 전, 두 달 전에 마음 먹으셨던 분들도 오늘 열에 10명은 못 삽니다. 못 사요. 네, 네. 못 삽니다. 그리고 내일 반등 나오면 어제 살 걸. 그리고 내일 추가 하락 나오면 어제 안 사길 사길 잘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하루하루를 맞추려고 하는데 하루하루를 못 맞춥니다. 그렇죠. 예, 누구나 못 맞출 수 맞추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어디에 나가든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일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오늘 SK 하이닉스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이번 ADR 상장으로 인해서 최태원 회장님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래. 물론 좀 어느 정도의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기업의 CEO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JP모건 빌딩 외관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들의 마케팅이죠. 이번에 ADR 상장으로 수수료를 많이 먹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새벽에 이 ADR 상장을 밤새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음날 보면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다음날 열렸으면 제가 봤을 텐데 뭐 다음날 정리하면 되니까. 자, SK 하이닉스 거의 13% 올라서 마감이 졌고요. 제가 오히려 이런 것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ADR 상장을 해서 예. 투자를 한 미국 투자자들은 네. 오늘 이제 눈을 비비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10시 반으로 걔네 개장이 딱 되기 전에 얼마나 지금 가슴이 떨릴까요? 우리가 많이 빠졌으니까 어제 샀어. 나도 빠지겠다 이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닉스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ADR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 다음에 ADR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15% 비싼 건 맞죠. 예. 그거는 이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워낙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오늘 8% 하락해서 끝난다? ADR도 떨어질 겁니다. 본주 가치가 아무래도 하락하면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투자 본주니까. 입장에서. 근데 네. 요즘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ADR이 15% 비싸니까 얘네가 올라가면 우리 다음날 괜찮을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네. 누가 머리인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본주의 가치를. 뭐 어떤 분들은 ADR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환전 수수료도 내야 되고 수익이 많이 나면은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건 그렇죠. 예, 그냥 SK 하이닉스 보유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13% 상승해서 끝났는데요. 이 분봉만 보자면 아마 요 자리 정도가 끝났을 겁니다. 끝나고 사실은 얘가 음봉의 윗꼬리를 맞고 끝났어요. 이렇게 상장이 되고 나서 여기서 좀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마감돼서 끝났거든요. 마이너스 돼서 끝났어요. 사실은 끝났는데 시간 외에서 또 쪼르륵 올라오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장 후반에 이런 건 있죠. 지금 마이너스 한 9%에서 마이너스 10%잖아요. 장 후반에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끌어올려주면 ADR은 상승해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SK 하이닉스를 투자한 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예, 정말 재밌는 관전 포인트.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하루 이틀 가지고 SK 하이닉스를 뭐라고 한다? 절대. 예,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대로 빠졌어요. 이걸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당연히 빠지겠죠. 똑같은 SK 하이닉스가 상장이 돼서 걔가 신규 상장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여기 있는 수급이 하이닉스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평한 링에서 둘의 어떠한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걸 싸움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미국입니다. 바로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부터 레버리지 ETF 상장이 됩니다. 총 4종목이 상장이 되고요. 반대 방향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와는 다를 겁니다. 예, 미국은 원래 이런 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회사에서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한 60% 가져가고 있지만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 2배 레버리지 ETF까지 상장이 된다면 ADR SK 하이닉스는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요거는 상방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에 또 ADR의 움직임이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앵커님께 여쭤봤던 그거거든요. 애널리스트를 믿으시냐 저를 믿으시냐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최태원 회장입니다. 예, 물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를 더 부각을 시키겠죠. 근데 딱 보시면 물어봤어요.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수요 전망은 어때요? 예, 뭐 최근에 떨어지니까 뭐라고 했죠? 메타가 컴퓨팅 파워가 남아가지고 이제 반도체 쓸 일 없다. 예,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반도체 없어서 못 판다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자, 보시면 메모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5년간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를 하더라도 물량이 부족하다. 지금 평택 팹도 늘리고 있고 거기다가 호남 팹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이 좀 중요하거든요. 미국 내에도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이 얘기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최태원 회장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돈을 버는 만큼 투자해서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생산을 늘리겠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라는 건 지금 빠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리진 않았어요. 시크리컬이다. 반도체는 올라가서 재고가 과다 재고가 되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는 시클리컬 사업이다.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떨어지니까 시클리컬 얘기하는 사람 많아졌거든요. 그분이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살아있다. 꺾이지 않는다.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앞으로도 5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또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LTA, 장기 공급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클리컬 사업이 아닙니다. 왜? 예전에는 반도체가 정말 좋았다가 삼성전자 막 10만 원 찍었을 때 한 5년 전에 좋았다가 떨어진 게 뭐냐면 너무 재고가 많고 갑자기 막 계약이 막 파기되니까 근데 LTA는 계약 파기하면 아작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심엔 AI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줄어든다? 저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게 또 요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요걸 해석해 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나냐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있어요. 나냐. 나냐 테크놀로지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디램 회사입니다. 디램 회사인데 대만의 디램 회사인데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전자랑은 비교가 안 되죠. 사실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OPM 지표라는 건데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강색이 SK 하이닉스인데 2023년도 말부터 급격하게 올라가죠. HBM 때문에. 그 다음에 요 회색이 마이크론입니다. 얘는 살짝 늦죠. 2025년도 2분기부터 쫙 들어오죠. 요거는 D램 때문에. 예, 그러면 얘네 둘이 지금 여 꼭대기에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80%예요. 보이세요? 80%? 예, 100억 원어치 팔면 80억이 남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나냐라는 애가 뭐랬죠? D램만 하는 애예요. 근데 얘는 2025년도도 계속해서 죽 썼어요. 말 그대로. 근데 2026년도 1분기 때부터 갑자기 쭉 뽑죠. 이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D램과 HBM에 압도적으로 잘하는 건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입니다. 걔네한테 물량을 먼저 줬는데 나냐가 2026년부터 쭉 뽑는 이유가 뭐냐? 얘네들이 물량을 안 만들어주니까 나냐에 가가지고 부탁하는 거라고요. 이런 걸 보셔야 된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나냐 테크놀로지 올라간 거 굉장히 좀 핵심적인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만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제 기사 기준으로 단독이긴 합니다만 오늘 연합뉴스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 삼성전자의 AI5 테이프 아웃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나와 있죠? 삼성의 파운드리도 보자. 저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과 D램으로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이 나와줬고 괜찮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보셔야 된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같이 빠지는 건 그냥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리니까 투자 심리적으로 빠진다라는 거고요. AI5라는 칩이 어떤 칩인지 혹시 아세요? 앵커님은? AI5 칩이 네. 어떤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해주는 AI5 칩을 테이프아웃했다. 그러니까 네. 테이프아웃이라는 게 뭐 뜻을 뭐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설계를 이제 테슬라랑 합작을 했고 네. 통과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생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AI5라는 칩은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그 자율주행 차 있죠. 네.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네. 요게 테슬라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어떤 거냐는 Q 자체가 이게 어디에 쓰이는 그렇죠. 것을 물어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건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이미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AI5 칩을 이제 만들어 줄 준비가 다 돼 있다. 예전엔 설계만 통과를 했는데 이제는 생산까지 통과를 돼서 파운드리가 6월 달에 흑자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앞으로는 더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공장이 되게 다 무너져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장을 테슬라에서 갈아엎는 거예요. 어, 여기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차를 만들 수 있게. 그러면은 옵티머스의 생산량은 더 많아질 거고 예, 그 차를 만드는 자율주행의 칩도 더 많아질 거다. 그러면은 거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 올라갈 것이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네.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걱정할 일이 없다. 어쨌든 테슬라까지 안 왔으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비록 오늘 많이 떨어지곤 있습니다만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급에 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막 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렇죠. 3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건데 이제 뭐 4분기 실적이 걱정이다. 이런 네. 얘기까지 막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테슬라의 일단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것이 어떤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일단은 공급을 하지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렇게 큰 회사를 안게 됐으니까 4분기까지도 그럴 힘든 가능성보다는 더 긍정적인 면들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도 한 1년 뒤에 얘기를 끌어다 쓰고요. 그쵸. 주가가 떨어질 때도 1년 뒤에 또 안 좋을 것 같아. 다음 분기까지는 좋겠지만 4분기엔 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떨어뜨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최근에 이제 저는 주식 시세를 많이 본다기보단 저도 너무 힘드니까 네. 이 저보다 훨씬 투자를 많이 하신 투자 그루들의 책들을 많이 보거든요, 일부러.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명확치 않다. 맞아요. 사실 심리적인 것도 많고요. 맞아요. 예. 심리와 수급인데 그 수급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저번 주에도 우리가 투매에만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금요일 날 상승장을 제대로 느꼈겠죠. 음. 오늘도 뭐 투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심리가 좀 얼어붙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좋은 얘기와 좋은 재료들이 좀 살아있다면 좀 버티셔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어쨌든 수급적인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심리적으로도 얼어붙는 구간이고 어쨌든 펀더멘털이 변한 건 없고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분위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담을 용기도 없잖아요. 사실 지금이 네. 과연 바닥일까라는 고민에 의해서 우리는 물타도 잘 타고 싶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러면은 냅두자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네. 조금 이런 IT 투톱에 대해서는 좀 냅둘 만한 구간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지금 막 용기 있게 사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또. 공포에 매수하라는 얘기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좀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시장이 정말 피로 물들 때 네. 내 손에 피가 묻더라도 쓸어 담아야 된다. 아. 예. 제가 요즘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말씀이시죠. 근데 네.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뭐 앞서서 뭐 쭉 시장 흐름이 쉬었던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그런 장이었다면 괜찮은데 금요일에는 또 자금이 좀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네. 오르는 종목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하방으로 너무 자리를 잡으니까 네. 그냥 그날만 그랬던 것 아닐까라는 그렇죠. 그런 거. 맞아. 네. 오늘은 연속성이 좀 나와주는 시장이었고 네. 실제로 9시 반까지는 좀 연속성이 나왔었어요. 웃으면서 왔어요. 네, 분명히. 코스닥이 굉장히 셌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맞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이닉스가 더 급격하게 밀리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밑에 하단에다가 매수를 대는 물량이 많은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ETF에 대한 이제 규제를 좀 걸겠다라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의 이제 매도 수량이 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은 오늘 공포를 불거하더라도 사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좀 없으신 분들은 사도 계속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 추가적으로 또 하락한다 그러면은 할 말은 없겠죠. 근데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근처에서도 물리더라도 사셔라. 그리고 뭐 네. 욕할 게 아닌 게 지금 전문가님이 모든 종목을 거기로 옮기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분할로 매수를 시작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네.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다 사세요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없다면 어쨌든 반도체가 유효하니까 시작해도 괜찮다. 정말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이런 저는 말씀이시죠. 분할 매수로 계속 접근하시는 게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사야 되는 거거든요.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포인트가 그거예요. 코스피가 빠지니까 코스닥이 따라서 빠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윗상단에서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드렸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밀려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빠르겠냐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정상화돼서 다시 올라오는 게 빠르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늘 그랬잖아요. 솔직히 네.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의 추세를 주고 좀 그렇죠. 이런 지치는 시장인데 앞서서 얘기해 주신 거 뭐 예탁금 이런 것까지 다 보니까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은 볼 게 없어요. 볼 게. 보시면 지금 상승된 종목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나마 뭐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뭐 저는 뭐 테스 말고는 볼 게 하나도 없다. 오늘 뭐 여름 더우니까 뭐 파세코, 삼성공조, 뭐 신일전자, 뭐 대구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이걸 많이 보여드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레버리지에 아직도 많이 좀 물려 있는 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하게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여유 있으시다면 저는 역시나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쨌든 누군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내일이죠. 내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11시 구간 여러분 힘내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후장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